자, 건축물의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밑줄 상단까지의 높이. 상단이라는 것은 옥상 바닥을 말합니다. 옥상 바닥. 그래서 지표면부터 옥상 바닥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한 높이로 한다라고 했는데, 뭐 필로티는 대부분 시험 나올 때 뭐 제외한다로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 따로 보지 마시고 필로티 부분 나오면은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그다음에 예외해서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이건 1조권 확보를 위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인데,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이런 걸 볼 때는 앞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상단까지, 건물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 1번은. 그 다음에 2번도 이렇게 됐고 3번 요거는 봐야 됩니다. 1번, 2번은 그냥 놔두시고 3번.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런 게 있을 때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산정할지 이렇게 해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밑줄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가로 3번 보고 있습니다. 가로 3번.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밑줄 하시고, 그 넘는 부분만. 근데 요거는 가로 안에도 밑줄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의 가로 안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밑줄 세대별 전용 면적이, 이건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의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8분의 1 이하일 때는, 만약에 이 높이가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50m라고 가정을 해보죠. 50m인데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이고, 높이가 15m라고 해보죠. 15m. 일 때는, 자, 요게 8분의 1 이하니까 12m를 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넘는 부분만, 즉 3m만 건물의 높이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의 높이가 53m가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8분의 1을 넘는다 하면은 이 전부가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이 되면서 높이가 65m가 되는 겁니다. 건물의 높이가. 그래서 8분의 1 이하일 때는 이 12m를 넘을 때 그 넘는 부분만,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을 합니다. 그럼 12m를 안 넘으면은 이걸 높이 아에서 빼버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4번 따로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처마 높이라는 건데, 우리 아까 봤던 이런 건물들, 이렇게 처마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건물들에서 높이를 산정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한다. 자, 그러니까 처마 높이라는 거는 지표면부터 여기 처마 끝부분 요까지 높이가 아닙니다. 요게 아니라 지붕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벽, 깔돌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지지하는 거, 요까지 높이를 처마 높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반자 높이랑 층고, 요거는 묶어 두십시오. 반자 높이랑 층고. 여기 3층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4층이라고 해보죠. 자, 층고 먼저 하면은, 층고는 거기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이죠. 여기 3층의 바닥 위에, 여기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거기다 밑줄, 밑면부터 위층 윗면까지, 윗 아래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층고에서는.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우리가 밟고 있는 여기 바닥부터
위층, 그러니까 4층의 바닥까지 여기를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이게 층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층고를 반자 높이랑 되게 착각해서 많이 합니다. 반자 높이가 뭐냐면 위에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반자가 뭐냐면 요거 위에 가리는 거 있죠. 우리 위에 가리고 있는 거 이거 뜯으면 뭐 있죠? 어디가 쥐가 있다는데 이상한 집이다. 쥐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배선이라든지 하수관 같은 게 다닙니다. 그걸 가리기 위한 걸 반자라 그럽니다. 반자. 그러니까 반자 높이라는 거는 요 반자. 우리가 흔히 이걸 층고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반자 높이입니다. 반자 높이. 그러니까 층고라는 거는 노란색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6층의 바닥까지를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정확하게는 이걸 층고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층고라고 부르는 건 이게 반자 높이입니다. 반자 높이. 이렇게. 층고는 시험에 꽤 나오죠. 그 다음에 층수.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채용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밑줄, 건축 면적. 자, 아까도 똑같이 나왔죠. 바닥 면적 아니고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근데 괄호 안에도 똑같이 공동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 아까 보면은 높이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일 때 높이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죠. 근데 요거 층수를 산정할 때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이걸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층수에서는 아예 빼버리고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층도 높이에 산입하지 않고. 이렇게. 왜, 뭐가 재밌습니까? 네? 아, 쥐? 집에 쥐가 나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층을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건물도 보면은 지하에 1층이 있는 것 같은데 지하 1층, 지상 6층일 때는 이거는 이제 건축법상에서는 6층짜리 건물이지 지하 1층, 지상 6층에서 7층짜리 건물이 아니라는 거. 지상층만 층수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거 이제 중요한 거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밑줄 4m마다 하나의 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실내 체육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층고가 되게 높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높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봐서 층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밑줄 가장 많은 층수. 자,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건물이 7층인데 이쪽에서 보니까 건물이 5층이죠. 그럴 때는 가장 많은 층수인 7층으로 산정합니다. 7층으로. 건물의 층수를. 자, 다시 한번 보죠. 승강기탑, 계단탑 이런 것들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건축 면적을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 역시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 요 7층을 그 건물의 층수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38페이지 건축위원회 이건 통째로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543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자, 저 요거 먼저 한 겁니다. 요거 먼저 했고 이제 규제 어떤 규제를 받는지. 건축법에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 허가입니다. 이거 건축 허가가 중심이 됩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건축 허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받고 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하는데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건물 쓰기 전에 뭐 받죠?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건물이 지어지는데, 자, 첫 번째 사전 결정이라는 게 합니다. 사전 결정. 사전 결정은 자,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결정을 받아보는 건데, 이 사가 뭐냐면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허가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대지에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당신은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결정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전 결정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남의 땅에다가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내가 일단 허가 신청하려면은 소유권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근데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건축 제한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이 땅에 공장을 못 짓는데 나는 공장 지을 줄 알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 어떻게 해야 되죠? 놀려야죠. 농사 짓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매입하는 땅이 많다 보니까 미리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 단계에서 허가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허가를 거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행정청이 자기가 오케이 해가지고 내가 허가 신청했는데 이걸 거부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행정의 자기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청들이 말을 막 뒤집어 버리면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니까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대신에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허가를 신청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안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 줘야 됩니다. 2년 안에.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전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43페이지 보면은 건축 허가의 의의가 먼저 나오죠. 543페이지. 건축 허가란 법령 등에 의한 의거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해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자연적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라고 해서 거기 밑에 그게 지금 그 상대적 금지 해제라는 게 나오죠. 1번에 심화에 공익성 필요에 따라 제한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행위. 이게 허가의 행정법적 정의가 이겁니다. 허가라는 말 자체가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뜻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3번, 4번 이게 표시되어 있죠. 기속행위라는 거. 자, 기속행위라는 거의 반대말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즉 건축 허가는 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한테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허가 요건을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권자가 지 재량대로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재량행위는 내 권한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에게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물적 행정행위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처음에는 갑이 건축주로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 도중에 이 건축주의 지위를 을에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을은, 양수인 을은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허가 안 받고 그냥 지어도 되는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건축 허가라는 거는 대물적 행정처분, 즉 물건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즉 갑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 받은 거죠. 그래서 지위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랑은 관계없는 행정처분이니까 이 을은 따로 허가 안 받고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대물적 행정처분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적법 요건 10번만 한번 볼까요?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즉 유효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입니다. 적법 요건.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실제 사업상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일 뿐이지 그걸 거래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무효인 건물은 아닌 거죠. 무효인 건물. 유효하지만 적법하지 않을 뿐.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허가권자가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545페이지 거기 건축 허가의 절차에서 1번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요거를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해서 보면은 밑줄 허가 대상 건축물,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만 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즉 사전이 바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밑줄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내지는 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뭐 종류 같은 거. 그 다음에 3번 내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옳은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 읽어두시면 됩니다. 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이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밑줄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국장이 아니라는 거. 국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뭐 됐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협의 의제되는 사항들인데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2번에 산지 전용 허가, 3번에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그 다음에 신고, 협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됐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가 의제됩니다. 근데 30회 시험에 나왔던 게 2번에 다만 밑줄 보전 산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합니다. 거기 밑줄 2번에 가로 6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 산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보전 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온다면 이제 맞춰야 되니까 밑줄을 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7번, 8번 이런 건 됐고 9번 보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뭘 신청해야 되죠? 건축 허가를 신청. 예전에 기출지문을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사전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죠. 사전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한다.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밑줄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됩니다. 실효. 그래서 사전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인데 맨 처음에 거기 544페이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허가권자. 544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누가 허가해 주냐라는 건데 원칙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내가 서울시 강남구에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되죠? 강남구청 가면 됩니다. 강남구청.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광명시청. 경기도청 가는 거 아니고 광명시청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 근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럴 때는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근데 시나 군에서
건축을 할 때는 허가권자가 그대로 시장 군수입니다. 허가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화군에서는. 다만 신화군에서 이런 큰 건물 지을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까지가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 국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 두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을 광명시에서 지을 때는 허가를 누가 해주죠? 광명시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거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 이건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 첫 번째,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제외되는 거가 공장, 창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울시에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되죠? 서울시에서 10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구청 가야죠. 서울시에서는 특별시니까 구청에. 근데 내가 서울시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30층짜리 이런 거 지을 때는 어디 가면 되죠? 시청,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서울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되죠? 구청이에요. 공장, 창고 이런 것들 제외되니까. 공장, 창고는 제외되니까.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공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시장이 허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화군에서는 어떤 건물이든 간에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죠. 다만 이 건물은, 이런 건물들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전 승인.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라 해서 첫 번째,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요걸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 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일반 업무시설.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 세 번째는 위락시설. 네 번째는 숙박시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주택.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요거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합니다. 그 구역 안에서 규모는 없고 위락시설이나 두 번째 숙박시설, 이러한 것들을 지을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역시. 자,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은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역시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규모는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지을 때. 책을 한번 보죠. 544페이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죠. 원칙은.
근데 이제 다만 그 밑에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2번 예외. 다만 다음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로 바뀌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는 계속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해서 1번 층수가 21층 이상 내지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근데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해서 공장, 밑줄, 창고, 밑줄, 건축연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밑줄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여기 먼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전 승인은 저 뒤에 있구나. 해서 자 넘겨보시면 547페이지 여기 이제 사전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자,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도지사의 승인.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합니다.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 해서 1번은 아까 봤던 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형 건축물 요건까지도 똑같습니다. 30% 이상이 증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제외되는 것도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밑줄, 자연환경이나 수질보를 위해서 고대도 밑줄, 도지사가 지정 공고 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밑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외울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 밑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밑줄 도지사가 지정 공고 한 구역에서 규모는 없고 규모는 따로 없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거죠. 자 보죠. 일단 요 세 가지인데 대형 건축물은 여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거랑 요건이 똑같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이런 것들은 규모가 필요한 거예요. 규모가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이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이니까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내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규모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 앞에 나이트클럽 이런 거 1제곱미터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 데는 따로 규모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시설들을 외워야 되는데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 안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개의 시설이죠. 우리 직장인들 어디서 일하죠? 일반 업무시설에서 일했습니다. 자, 일과가 끝났습니다. 뭐하러 가야 됩니까? 회식하러 가야죠. 회식하러 어디 갑니까? 일반 음식점. 회식했죠. 그러면 다음에는 2차 가야죠. 2차. 2차는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노래방은 이종근생이니까 나이트 갑니다. 나이트. 위락시설. 근데 회식하러 가면 꼭 오버하는 사람들 있죠. 오버하는 사람들은 술 많이 먹어서 집에 못 가죠. 어디 재워야 됩니까? 모텔에 재워요. 숙박시설에. 그리고 말짱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면 돼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자, 다시 보죠. 일 어디서 하죠? 회식하러 어디 갑니까? 일반 음식점. 2차는 위락시설. 그 다음에 오버하는 사람 집에 못 가니까 어디 재우죠? 숙박시설 재우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집에 갑니다. 이렇게 5개. 이렇게. 그래서 대형 건축물.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모는 따로 필요가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허가서의 거부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보실 필요 없고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 아까 건축 허가라는 거는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한테 재량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서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밑줄 심의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48페이지 5번 보고 있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밑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밑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하죠? 사전결정 세 번째 이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자 사전결정 세 번째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시설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요거 지을 때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허가 거부 사유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는데 이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박스 위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제지구라든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에 자주 잠기는데 그 밑을 주거용으로 하거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쓰면은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요거에 예외적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허가 거부 사유. 그 다음에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이런 거는 보지 말죠. 6번은 됐고 7번 요게 올해 시험에 났습니다. 안전관리 예측.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우리 이제 건축주들이 건물을 짓다가 아주 이제 뭐 자본이 튼튼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럼 공사 중간에 현장을 방치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도시 중간에 이렇게 골조 공사만 끝난 철근들이 이렇게 쭉쭉 서 있는 이런 현장들이 방치가 되는 거죠. 보기도 싫고 태풍 같은 게 오면은 이 철근들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래는 공사 현장을 오래 방치할 때는 건축주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도망갈까 돈 받아놓는 게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돈을 받아놓는데 가로 2번에 허가권자는 밑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로서 가로 띄워놓고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 하나 둘 줄 내려와야 됩니다. 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밑줄 1%의 범위 1000제곱미터 1% 요거 가로 비워놓고 곧 칸 채우는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올해 문제가. 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가로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 이것도 통째로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순서가 제가 수업하는 순서랑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일단은 자 하죠. 그 다음에 552페이지 건축허가의 효과죠. 요거는 뭐 따로 보실 건 없습니다. 이거는 허가 받았는데 뭐뭐뭐가 의제된다라는 건데 거기 가로 1번에 의제사항에 보면은 그 박스 3번에 국계법에 따른 밑줄 개발행위 허가. 제가 개발행위 허가 설명할 때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가 의제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옆에 하나 따로 필기했던 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는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럴 때는 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를 원칙적으로 2개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근데 내가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는 의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일단은 따로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뭐 신고 대상 건축물이 나온다. 자, 원칙은 건물 지을 때 허가받고 지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건물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노트에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몇 페이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허가 뒤쪽에 보면은 나오는데, 거기 553페이지에 박스에 쭉 나오죠. 다음 554페이지까지. 요것도 그냥 외우면 풀고 못 외우면 못 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자, 한번 보면은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허가 바로 뒤에쯤에 있겠죠. 자, 정리를 할 건데, 혹시나 노트의 페이지를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허가에서 바로 뒤에 가면 있습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에 건축 신고 대상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증축입니다. 증축할 때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신고하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개 재축이 나오고, 높이는 어디 나오냐면 그 554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니은에 나오죠.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신축인데, 두 번째는 신축할 때 첫 번째, 어디에서 신축을 하냐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합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규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3층 미만인 건축물,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고. 좀 이따 한꺼번에 외울 겁니다. 딱 5분만 있으면 다 외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수선인데, 대수선 할 때 규모 역시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이거나,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대수선 하는 거고, 또는 자, 수선에, 아까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가 4가지가 있었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인데, 그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올 건데, 그 동그라미 3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대수선이라고 적혀있고, 4번에 보시면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대수선 해서 끝에 보면은 수선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이렇게.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건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소형 건축물, 인데, 자, 첫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내지는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신고하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박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거기서 빠진 거 없습니다. 다 정리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4분 30초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뭐 건축물은 다음 중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문에 섞여서 나옵니다. 뭐 연면적 180제곱미터의 2층의 건축물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보죠.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증개, 재축. 높이는 3m 이하. 그 다음에 신축할 때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즉 한마디로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여기는 플러스 추가로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줄여서 이걸 2, 미, 3, 미 이렇게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이렇게. 그 다음에 대수선 할 때 규모 역시 2미, 3미죠. 이렇게. 요거는 또는, 그러니까 대수선일 때는 2미, 3미에 해당하는 대수선이거나 어떤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일 때. 그 다음에 4번은 됐고, 공장인데 이 공장은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 국교 산업단지 안에 건설하는 공장으로서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이죠. 줄여서 5.2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이러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좀 작은 거 지을 때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건축물들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신고하고 지으면 됩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이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400제곱미터 이하인데 요거는 읍 면지역에서 건축할 때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 면지역에서 건축할 때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외우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증축할 때 85, 높이는 3m. 신축 어디서 합니까?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할 때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어떤 대수선이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 다음에 공장은 무슨 공장입니까? 5.2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창고는 200.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400. 자,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높이는 어디 사죠? 촌에서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안 따라오면 못 외웁니다. 대수선 할 때 규모는 2미, 3미. 어떤 대수선이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장은 무슨 공장? 5.2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자,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창고는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자, 신축 어디서 합니까? 촌에서. 대수선 할 때 규모는? 공장은 무슨 공장?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대수선 무슨 대수선? 신축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증축할 때 높이는? 3m 이하. 3m 이하. 공장은 무슨 공장? 바닥 면적 합계는? 신축 어디서 합니까? 규모는? 5미, 3미 누굽니까?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그 다음에 대수선 할 때 규모는? 2미, 3미. 공장은 무슨 공장? 자,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창고는?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신축할 때 규모는 어디서 합니까? 대수선 할 때 규모는 공장은 무슨 공장? 대수선은 어떤 대수선이죠? 높이는 바닥 면적 합계는 신축할 때 규모는 5미, 3미 계속하네. 누가? 2미, 3미,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신축 어디서 하죠? 촌에서. 공장은 무슨 공장? 높이는
3m. 높이 3m. 바다 면적 합계는? 신축할 때 규모는? 어디서 하죠? 대수선할 때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공장은 무슨 공장? 높이는? 높이가 힘듭니까? 3m. 높이 3m. 높이 3m. 그다음에 바다 면적 합계는? 규모는? 2미, 3미. 2미, 3미. 다른 데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여기. 보통 5분 안에 끊는데요. 자, 천천히. 바다 면적 합계는? 높이는? 신축 어디서 하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추가로 규모가 2미, 3미. 그러니까 신축은 촌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3미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할 때 규모는? 또는 어떤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장은 무슨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 그 다음에 창고는 200.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400. 이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요게 신고 대상 건축물.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그래서 시험에 뭐 매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출제를 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다. 안 나오길 빌어야죠. 오케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 준용 및 착수 기간인데 이게 순서가 너무 달라가지고 보면 건축 허가의 의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 규정은 건축 신고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고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밑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밑줄 없어진다. 자,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 신고 안 하면은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럼 통지 의무 이런 건 보지 마십시오. 통지 의무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인데 가로 1번에 밑줄. 국가지자체. 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재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밑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협의합니다. 협의.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 그 다음에 2번 보지 마시고 3번. 자, 협의한 건축물에는 법 21조 1항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하고 건물 지었죠.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사용 승인을 안 받습니다. 사용 승인을 안 받고 대신에 뭘 하느냐면 거기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밑줄 통보합니다. 통보. 그러니까 건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지을게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지을게 지어 라고 하고 협의하고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도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쓸게 써 끝. 통보.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시험에 가끔씩 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밑줄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허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지상권이 뭔지는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신주 판례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 판례? 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이 전신주를 설치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 그 밑에 이 사람이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안 하고 쓴 거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판례가 있을 텐데 민법에.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한전 판례인데 이거 영구적인 지상권이 허용되는지 무상의 지상권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가 이 한전 판례죠. 이게 안 배우셨으면 물어보십시오. 자, 구분 지상권이라는 거는 지상이나 지하 일부 공간에다가 구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 지하철 공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내 소유권은
지상 지하의 일정한 영역까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지상 소유권이 미치는 건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 일부 공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해주는 거를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 일부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 뭐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은 지하에 밑에 이런 것들 그 화장품 가게나 커피집 이런 거 많이 설치돼 있죠. 이런 것들 하게 해주는 거, 그걸 지금 보시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구분지상권.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작아가지고 기출 문제 나오면은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사항의 변경인데,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밑줄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는 신고. 그러니까 내가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그 이하인지를 가지고 변경 허가를 받는지 신고를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85제곱,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일 때는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거기 3번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신고합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사람들 건축 관계자라고 하죠. 사람 바꿀 때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공자, 설계자 이런 것도 바꿀 때. 그 다음에 일괄 신고라는 거는 자, 바꿀 때마다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경미한 사항인 거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경 신고를 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으니까 일단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557페이지 건축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